샹크스가 테어에게 한 차례 유효타를 넣는데 성공하였고 곧바로 루피가 전장으로 복귀합니다. 루피는 샹크스의 패기를 느끼며 니시시시 역시 샹크스 강한데 마치 폐양색 패기가 살아있는 것 같아 라고 말했고, 샹크스는 루피 우선은 눈앞의 적에게 집중하자고 라고 말했고, 테어는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뀐 채 루피, 샹크스, 드래곤을 향해 다가옵니다. 그리고 테어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인지 혹은 제왕의 입지가 더욱 견고해질지는 오늘 어느정도 두각이 드러나겠구나. 밀짚모자, 빨간머리, 문신얼굴, 이 녀석들은 제왕에게 도전할 자격이 있다 라고 말하며 이무를 떠올리며 태고의 신조차 이무가 현 시대의 제왕이 맞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는 테어가 이무보다 무력이 약해서가 아닌 이무가 3000년간 쌓아올린 기반과 세력을 인정하는 바라고 보는 게 더 바람직합니다. 루피는 난 그런 복잡한 건 몰라. 내 친구와 동료, 가족을 위협하는 녀석들을 모조리 날려버리고 이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해적왕이 되는 것, 그것이 나의 유일한 바람일 뿐이야. 방해하면 그 누구라도 날려버릴 뿐이라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테어는 태양신 니카를 떠올렸고, 테어는 가장 강력한 힘과 잠재력을 가진 남자들이 평등을 말하며 약자들과 동등한 위치에 서려 하는 건가. 밀짚모자, 니카, 이 녀석들은 존재 자체가 이 세상의 법칙을 무시하는 듯하군. 허나 이 녀석들이 만들어갈 세상도 궁금하긴 하구나. 모두가 평등한 세상이라. 그래, 어쩌면 완벽한 세상일지도 모르겠어. 허나 순순히 패권을 넘겨줄 생각은 없다. 자격을 증명하지 못한 채 꿈을 외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라고 말한 뒤 순식간에 루피를 향해 날아갔고, 드래곤과 샹크스조차 테어의 속도에 반응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루피는 테어의 움직임을 정확히 읽어낸 뒤 곧바로 자신의 주먹에 하얗고 무결한 성스러운 기운을 휘감았고, 이후 고무고무 던 바주란건을 사용하여 자신의 주먹을 매우 거대하게 만들며 그대로 테어의 앞면에 펀치를 장렬합니다. 그리고 테어는 루피의 주먹을 그대로 허용하였지만 엄청난 맷집을 보이며 마치 루피의 주먹을 시험하듯 맞아준 뒤 곧바로 창세 신검을 뽑아들며 훌륭한 공격이군. 허나 너무 무리한 것 같군. 무리하게 공격을 시도하다 자세가 완전히 무너졌잖냐. 애송아, 가공할 힘을 가졌지만 그 힘을 온전히 다루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다 라고 말한 뒤 곧바로 자신의 검 창세신검을 휘둘렀고, 강력한 참격은 주변의 모든 자연현상을 파괴하며 루피를 향해 날아오기 시작했고, 공기, 입자, 원소 등마저 소멸되어버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루피는 기다렸다는 듯이 공중으로 손을 쭉 뻗어 그대로 공중을 찢어버리는 데 성공하였고, 테어의 참격은 찢겨진 공간 속으로 쏙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루피는 눈을 뜨며 매우 먼 미래를 본 듯한 표정을 지으며 이시시시, 그 정도는 예상했다고 라고 소리쳤고, 테어는 꽤나 놀란 듯한 표정을 지으며 태양신 니카와 매우 흡사한 전투 스타일이군. 가장 우스운 힘을 가졌지만 가장 강력한 힘으로 되돌아온다. 역시 이 녀석들은 한치 앞을 예상하기 어려운 부류군 이라고 말했고, 그 순간 루피, 샹크스, 드래곤은 테어의 빈틈을 놓치지 않고 곧바로 반격을 이어갑니다. 루피는 자신의 할아버지 거프의 의지를 이은 기술 고무고무 천파지멸 무한권을 사용하여 테어에게 무차별적인 난타를 가했고, 샹크스는 패왕 신수를 사용하여 강력한 폐양색 패기와 그리폰을 구현화시키며 테어의 전신을 불태워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또한 드래곤은 천우의 사멸을 사용하였고, 그 순간 하늘에서 거대한 푸른 번개와 거대한 푸른 번개를 둘러싼 노란 번개 수십 개가 동시에 내려치며 테어를 공격합니다. 루피, 드래곤, 샹크스는 동시에 준 필살기급 기술을 때려박으며 꽤나 지친 듯한 모습을 보이며 테어를 바라보았고, 자욱한 연기에 가려져 아직은 정확한 상황을 읽어내지 못합니다. 루피, 드래곤, 샹크스가 자욱한 연기를 바라보는 순간 테어가 매우 빠른 속도로 전장으로 복귀하였고, 루피는 곧바로 고무고무 총난타를 사용하여 테어를 막아서려 합니다. 하지만 테어는 더는 방심하는 모습이나 장난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고 순식간에 루피의 팔을 붙잡은 뒤 그대로 루피를 땅에 쳐박아 버리는 데 성공하였고, 루피는 꽤나 고통스러운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하지만 테어는 아랑곳하지 않으며 곧바로 창세신검을 사용하여 루피의 팔을 그대로 베어버리려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샹크스가 폐양색 패기를 발현하며 테어를 막아섰고 잠시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듯한 현상이 일어남과 동시에 샹크스는 매우 빠른 속도로 자신의 검 그리폰을 사용하여 테어의 검을 막아섭니다. 하지만 테어의 힘이 워낙 강했기에 샹크스는 순식간에 멀리 날아가 버렸고 이후 드래곤이 합류하여 하늘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거대한 구름을 소환하며 루피를 테어로부터 떼어놓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자신의 아버지 거프의 기술을 계승한 기술인 패왕권 임팩트를 사용하여 테어를 노리나 테어 역시 곧바로 자신의 주먹에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뒤 드래곤의 패왕권 임팩트를 상위 호환격으로 구현화시켰고 드래곤과 테어의 주먹이 닿지 않으며 충돌하며 엄청난 폐양색 패기의 충돌을 연출시키며 하늘에 있는 구름을 모조리 소멸시킨과 동시에 후샤 마을이 무너지며 고도가 낮은 지역부터 서서히 물에 잠겨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테어의 폐양색 패기가 드래곤을 짓누르는 데 성공하였고 드래곤은 충격을 입으며 피를 토해내며 땅에 처박힙니다. 하지만 테어의 연격은 끊이지 않았고 테어는 곧바로 프라이멀 이클립스를 사용하였고 이후 폐양색과 검은 빛의 검기가 하늘을 뒤덮어 인공적인 일식을 일으키며 빛 한 점조차 남지 않은 완벽한 암흑 공간이 전개되었고 이후 완전한 어둠 속에서 마치 빛과 같이 빠른 속도로 무수히 많은 공격이 쏟아지며 드래곤을 집중 타격하였고 드래곤은 결국 리타이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루피가 뒤늦게 뛰어와 해방의 드럼을 일으키며 성스럽고 무결한 빛들이 하늘과 땅에 피어나며 완전한 어둠 속에서 어느정도 빛이 다시 생겨나며 드래곤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드래곤은 쓰러진 후였고 루피는 할아버지에 이어 아버지마저 잃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매우 분노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테어를 노려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드래곤은 죽지 않았고 드래곤은 손가락 하나 까딱이지 못하는 지친 몸을 이끌고 루피를 안심시키기 위해 진정해라 루피, 난 아직 쓰러지지 않았다. 조금만 쉬면 다시 전장에 합류할 수 있을지 모르지. 루피, 항상 침착함을 유지해라. 앞에 있는 녀석은 이제껏 상대해온 녀석들과는 다르다. 가히 정점이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남자. 기적만으로는 황제라는 기라성을 무너뜨릴 수 없다. 라고 조언해주었고 루피는 숨을 크게 들이쉬며 정신을 다잡았고 그 순간 루피의 심장이 크게 울리며 해방의 드럼이 이스트블루 전역에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테어의 프라이멀 이클립스로 인하여 사라졌던 태양이 다시 한번 이스트블루에 떠올랐고 테어는 하늘을 바라보며 태양신 니카의 의지를 제대로 이었군. 밀짚모자 루피, 이 녀석을 보니 태고의 전쟁이 떠오르는군. 하지만 네 아버지의 말대로다. 기적만으로는 세상의 정점을 넘어설 수 없다. 부디 내게도 기적을 보여주길 바라네. 나 역시 죽고 죽이는 싸움을 갈구하고 있으니. 라고 말하며 미소를 지었고 되려 루피가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테어를 바라봅니다. 로키는 우솝과 접촉한 이후 루피가 후샤 마을에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고 자신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루피라는 인물이 과연 엘바프가 기다려온 전사가 맞는지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위해 곧바로 우솝과 함께 후샤 마을로 날아갑니다. 로키의 크기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거대했기에 구름 위에서 매우 빠른 속도로 날아감에도 불구하고 로키를 목격한 이들은 훗날 이를 회상하며 섬이 통째로 하늘을 날아다녔다고 말합니다. 로키는 우솝, 밀짚모자 루피는 어떤 남자지? 마리조아를 무너뜨렸다는 소식은 들었다. 하지만 내가 궁금한 건 단순히 강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야. 그가 만들려는 세상이 엘바프에 이로울지 오로지 그것만이 궁금할 뿐이다. 라고 소리쳤고 우솝은 루피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야. 하지만 그럼에도 가장 약한 사람과도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이지. 루피는 지배 따위에는 관심 없어. 모두가 자유를 누리는 진정한 평등을 추구하는 전사야. 거인족들은 분명 압도적인 크기 때문에 타 종족에게 견제를 받아왔었지. 루피가 세계 정부를 무너뜨린다면 결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고 로키는 과거 하랄드와의 대화를 떠올립니다. 하랄드는 어린 시절에 로키와 하이루딘에게 우리 거인족은 항상 조심해야 한다. 타고난 덩치와 완력을 보고 누군가는 축복이라고 하지만 우리 거인족, 특히 엘바프의 거인족의 강대한 힘은 타 종족의 경계 대상이 되었고 거인족은 핍박받는 생활을 이어왔다. 내가 왕이 된다면 거인족과 인간의 화합을 이루고야 말 거야. 라고 말해줍니다. 로키는 짧은 과거를 회상한 뒤
엘바프의 거인들은 탁월한 힘을 축복이라 여기며 타 종족을 약탈하던 시절이 있었다. 허나 세상은 넓었고 결국 거인족을 능가하는 강자들을 맞닥뜨리며 그들에게 좌절하게 되었지. 또한 평범한 인간들 역시 전례가 있기에 거인족을 친구로 여겨주지 않고 우리 족은 도태되어 갔다. 나의 아버지 하랄드는 과거에 과오를 씻고자 했지만 결국 세계정부의 계략에 놀아나며 돌아가셨지. 난 아버지가 이루고자 했던 꿈과 거인족의 과오를 씻고 거인족과 인간의 화합을 이루고야 말 거야. 우소, 네가 말한 게 전부 사실이라면 난 밀짚모자를 믿겠다. 엘바프는 과거부터 해방의 전사를 기다려왔으니 라고 말하며 자신의 꿈, 아버지의 꿈, 종족의 영혼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루피를 돕겠다고 말하였고, 우솝은 미소를 지으며 너와 거인들이라면 언제든지 환영이라고 라고 답해줍니다. 사보가 나미와 함께 코코야시 마을 근처 산에 있는 퍼네그리프를 확인하고 하산하던 찰나 산 정상에서 엄청난 위력의 폐기와 열이 뿜어져 나왔고 순식간에 숲을 태우며 코코야시 마을은 무더운 열기에 잠식되어 갑니다. 나미는 매우 겁먹은 듯한 표정을 지으나 사보는 침착한 모습을 보이며 나미씨, 주민들을 모두 대피시키세요. 산 반대편으로 최대한 대피한 후 평명군의 배를 기다리면 됩니다. 라고 말했고 나미는 알겠어요. 하지만 저는 도망치지 않아요. 사보시나 루피만큼 강하진 않지만 고향을 두고 도망치고 싶진 않아요. 제우스와 함께 있는 한 방해는 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하며 용기 있는 모습을 보였고 사보는 알겠습니다. 의지를 꺾을 순 없겠죠. 하지만 최대한 제 뒤에 붙어 계세요. 만에 하나 나미씨가 다치기라도 한다면 저는 루피를 볼 명목이 없어요. 라고 말했고 사보는 화염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나미와 함께 산 정상으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사보가 산 중턱 즈음에 도착하자 열기가 너무 심해 접근이 힘들었고 나미는 곧바로 제우스에게 비를 이용하여 불을 끄라고 말합니다. 제우스는 맡겨두라고 나미 라고 말한 뒤 순식간에 하늘로 튀어오른 뒤 비를 내려 불을 끄는데 성공하였고 사보와 나미는 천천히 주변을 경계하며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거대한 불꽃의 형상을 한 무언가가 있었고 사보는 설마 일전에 베가펑크가 말한 이라고 말하며 잠시 과거를 회상합니다. 베가펑크는 혁명군과는 긴밀하게 소통하던 인물이었기에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진실을 전달해 두었고 베가펑크는 마더프레임을 만들며 마더프레임의 연료가 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에 대해 말합니다. 베가펑크는 사보와 드래곤에게 마더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이 필요하지 마더프레임의 방대한 힘을 견뎌내기 위해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양의 에너지가 필요하니 말이네. 하지만 그런 신의 재료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았고 우리 연구진은 마더프레임을 만드는데 차질을 겪었네. 허나 세계정부의 과학무신 세턴성에게 이 사실을 말하니 그는 자신이 조건에 알맞는 존재를 알고 있다고 말했고 세계정부가 이끄는 군은 비밀리에 그 존재의 샘플을 추출하는 데 성공했네. 하여 나는 그 샘플을 바탕으로 마더프레임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네. 마더프레임은 군용 무기로서도 가치가 있겠지만 영원한 에너지라는 점에서 인간의 삶을 더 가치 있게 만들 걸세 라고 말합니다. 사보는 짧은 과거 예상을 마친 뒤 베가펑크가 말한 영원히 타오르는 존재라 함은 분명 그것이 생명체라는 소리겠지. 설마 저놈이 마더프레임의 원료가 된 놈인가? 조이보이가 직접 경고를 했다는 것은 놈이 공백의 100년 당시에도 존재했다는 소리고 그렇다면 공백의 100년을 살아온 세턴이 놈의 존재를 아는 것도 무리는 아니겠지. 샘플을 어떻게 추출한지는 모르겠다만 이라고 중얼거리며 꽤나 머리가 잘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며 기억의 파편들을 통해 눈앞의 존재의 정체를 추정해 나갑니다. 그리고 조이보이가 경고한 고대의 악마는 사보를 바라보며 이 녀석 세턴의 끈아풀인가? 그날 분명 나는 씻을 수 없는 굴욕을 겪었다. 조이보이와 아즈리에게 패배한 이후 오랫동안 잠들게 되었고 세턴에 의해 강제로 되살아난 후 몸의 일부가 뜯겨나가는 굴욕을 겪게 되었지. 하지만 이제는 실수하지 않는다. 니카의 파동 덕에 몸 상태를 완전히 회복했으니 애송이 선택지를 주마. 나의 부하가 되거나 나의 양분이 되거나 라고 말했고 사보는 말을 끊으며 인간은 결코 괴물의 양분이나 부하가 되지 않는다 라고 소리칩니다.
사부는 고대의 괴물과 마주한 뒤 나미씨 우선 마을 외곽으로 대피해 계세요. 생각보다 강한 존재가 튀어나온 터라 라고 말했고, 나미도 더는 고집을 피우기 힘들다는 것을 알았기에 곧바로 제우스를 타고 마을 외곽으로 대피합니다. 그리고 고대의 괴물은 곧바로 불을 뿜어내며 나미를 공격하려 했지만 그 순간 사보는 화염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고대의 괴물의 공격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사보의 무전 통신기가 울렸고, 이완코브는 사보 코코야시 마을에서 발생한 이상 현상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이보이가 남긴 포네그리프를 발견한 것을 기억하지을 그 포네그리프를 복사하여 니코로빈에게 넘겨주었고, 그 존재에 대한 답이 왔음을 그 존재는 이그니토라고 불린 고대의 괴수 중 하나로 과거 토트무지카, 혈마 등과 함께 출연했던 괴수라고 하더블 무한히 타오르는 불길이 주력기이니 조심해야 된다고 라고 말했고, 사보는 안 그래도 이미 놈이 끼어났어. 하지만 타이밍이 너무나도 공교롭군. 마치 세상이 어떠한 운명을 기다리는 것처럼. 루피가 니카의 능력을 각성하고 세계정부의 균열이 가며 세계정부의 왕 이무가 900년 만에 움직였고 신으로 불리우는 존재들마저 깨어나기 시작했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이 필연일지도 모르지 않을까 라고 말했고, 이완코브는 사보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며 침묵합니다. 사보는 곧바로 통신을 끄는 뒤 우선은 대결에 집중하려 하며 과거의 망령이 현세에 되살아났다고 한들 세계의 운명은 바뀌지 않아. 세계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이다. 결코 이 녀석들의 폭주를 지켜볼 순 없다. 혁명군의 주 목적은 천룡인을 타도하는 것이지만 시민을 지킬 자용군의 의지를 전승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나도 언제까지나 루피 에이스의 짐이 될 수는 없다고 라고 말하며 각오를 불태웠고, 사보의 무장색 패기가 전방으로 뻗어나가며 마치 폐왕색 패기처럼 엄청난 기운을 띠며 주변을 검게 물들입니다. 이그니토는 조이보이와 아즈리에게 당한 굴욕을 갚아주마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한편 코코야시 마을 공중에서 누군가가 이를 바라보며 여유로운 표정을 지으며 이그니토와 혁명군 사보의 대결이라 시시한 애송이들의 대결이다만 누가 이기던 세계의 운명이 요동치겠군 라고 말합니다. 이 인물은 기척을 숨긴 채 하늘에서 사보와 이그니토의 대결을 바라보고 있었고, 분명 이그니토가 부활한 데에 연관이 있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루피와 세계정부가 마리조아와 레드라인에서 격돌한 대전쟁은 그야말로 정상결전을 아득히 초월하는 규모의 대격돌이었고, 이 전쟁에 참전한 이들은 조금의 휴식을 가진 뒤 다시 움직입니다. 우선 에이스는 샹크스, 미호크, 사보와 함께 이무와 격돌한 이후 신 흰수염 해적단과 함께 스핑크스 섬으로 향하여 흰수염의 고향을 재건하고, 불과 어둠 사건 이후 피해를 입은 스핑크스 마을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줍니다. 카타쿠리는 샴록이 빅맘을 시해했다는 소식을 들은 뒤 백수 해적단과 동맹을 맺으며 세력을 강화하였고, 카이도우 역시 샴록에게 복수하기 위해 힘을 기릅니다. 그리고 카타쿠리는 신 흰수염 해적단과 접촉하여 구사황연합을 탄생시키며 세계정부를 견제하고 밀짚모자 일당을 지원하고자 하였고, 카타쿠리는 곧바로 배를 타고 에이스를 만나기 위하여 흰수염의 고향 스핑크스 섬으로 향합니다. 비비는 모르건주와 동행 중이며 알라바스타로 돌아가기엔 아직 상황이 진정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하기에 알라바스타로 돌아가진 않으며 우선은 모르건주와 동행하기로 결정합니다. 한편 새롭게 신의 기사단으로 임명된 로브루치는 갈링이 주도하는 프로젝트 ETF 팀으로 임명됩니다. 또한 해군은 거프와 센고쿠가 급작스럽게 전역하며 분위기가 냉전되었고, 친 거프 라인인 스모커 코비가 주도하는 온건파와 친 아카이누 라인인 아카이누 키자루가 주도하는 강경파로 나뉘며 해군의 분위기 역시 묘하게 변해갑니다. 레일리는 가반의 죽음 이후 어느정도 죄책감을 느끼며 샤본디 제도로 복귀하여 바에서 술을 마시며 로저 해적단 시절을 회상하고 있었고, 밀짚모자 일당 역시 각자의 구역에서 최선을 다하며 최후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고, 지니샤, 레오폴드, 핵, 가반, 거프, 보가드 등 굵직한 인물들조차 최후의 대결에 참전할 자격을 박탈당하며 사실상 걸러지게 되었고, 남겨진 이들 역시 가혹한 필터링을 거친 뒤 자격을 갖춘 이들만이 최후의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단연코 원피스 세계관 역사상 최고의 스케일을 자랑하며 루피, 이무, 테어, 티치, 샴록, 조로, 쌍디, 샹크스, 드래곤을 필두로 한 거대한 전쟁은 원피스 세계관의 운명을 영원토록 바꾸게 됩니다.
폰토스티 아비스는 루피와 이무의 대결의 여파, 태고의 신의 힘 등의 영향을 받으며 이스트블루 해역 깊은 곳에서 되살아났고 조로와 격돌하게 됩니다. 조로는 이무 아이기스와의 대결 이후 두 자루의 영구 패도를 완성시키며 사실상 원피스 세계관 역대 최강의 검사 반열에 오른 상태였기에 3000년 전 신으로 불렸던 존재에게도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이며 폰토스티 아비스에게 유탈론데 성공하며 기선제압에 성공합니다. 폰토스티 아비스는 단 한 방만으로 자신의 복부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난 것을 보며 인정하마, 네 녀석의 기량은 소위 신으로 불렸던 이들과 비교하여도 전혀 밀리지 않구나. 그리고 그 검 분명 영구 패도인 것 같군. 과거 3000년 전에도 오로지 태고의 신만이 닿았던 경지인데 놀랍군. 허나 순순히 승리를 내어줄 순 없다. 태고의 신께서 움직인다는 것은 곧 세계의 운명이 변할 것이라는 소리이니 라고 말한 뒤 전방을 향해 엄청난 폐왕색 패기를 뿜어냈고 폰토스티 아비스의 폐왕색 패기는 순식간에 바다를 가르며 주변의 섬과 해역을 모조리 뒤덮었고 폰토스티 아비스의 폐왕색 패기만으로 하늘이 갈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조로는 요동치는 바다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순식간에 공중으로 튀어오른 뒤 삼도류를 구사할 준비를 완벽하게 마쳤고 조로는 아직 영구 패도가 되지 않은 검 화도일 문자를 바라보며 저 녀석을 확실하게 넘어선다면 마지막 검마저 영구 패도로 만들 수 있겠지. 그렇게 되면 일전에 만났던 세계 정부의 2인자 황금 갑옷 자식을 쓰러뜨릴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며 바다의 신 폰토스티 아비스를 베어내며 세 자루의 영구 패도를 완성해야만 아이기스를 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전의를 불태웁니다. 폰토스티 아비스는 공중에 뜬 조로를 바라보며 꽤나 긴장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인정하자, 놈은 평범한 인간이 아니다. 지고의 경지에 올라선 그야말로 만인지상으로 불릴 자격이 있는 남자, 가진 것을 모두 쏟아부어야만 한다 라고 생각하며 조로의 실력을 인정해주며 곧바로 전력을 다해 전투에 임하려 합니다. 폰토스티 아비스는 자신의 무기 해신극의 배양색 패기와 무장색 패기를 휘감은 뒤 곧바로 해신극을 힘차게 휘둘렀고 바다를 자신의 의지대로 자유자재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폰토스티 아비스가 해신극을 휘두르자 그야말로 바다가 요동치며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공중에 떠있는 조로를 향해 접근하였고 일반적인 해일과는 차원이 다른 크기의 해일과 물기둥이 생겨나며 그야말로 세상이 종말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며 조로를 압박합니다. 또한 엄청난 해일은 곧 거대한 지진으로 이어졌고 주변에 섬들이 수장되거나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고 이스트블루 전역에는 긴급 대피령이 내려집니다. 조로는 자신을 향해 접근하는 바다 그 자체를 막아내기 위해 순식간에 자신의 검 세 자루를 이용하여 물을 베어내기 시작하나 응집된 물의 밀도와 힘은 조로의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었고 조로조차 그대로 바다에 빠져버릴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조로는 눈을 지그시 감으며 자연 그 자체를 베기 위해선 강력한 힘보다는 부드러운 기술과 자연 그 자체를 이해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라고 중얼거리며 과거 다즈보네즈를 꺾었을 때처럼 무생물의 소리, 질감, 흐름조차 읽어내는 데 성공하며 본능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기술을 발휘할 준비를 마쳤고 조로는 곧바로 삼도를 자연결정 무성 천파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접근하는 그야말로 재난에 가까운 양의 물을 베어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를 본 폰토스티 아비스는 감탄하며 저 사내는 자연의 법칙마저 이해하기 시작하는 건가? 본능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검식을 구사하며 위기를 탈출했군. 저것은 노력과 연습만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경지가 아니다. 신이 내린 재능, 압도적인 재능을 가진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놈은 결코 살려둬선 아니 되겠군. 놈의 재능은 태고의 신께조차 위협이 될지 모른다 라고 소리칩니다.